제가 이렇게 투자 검토하고 육성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연령대들이 좀 주니어들보다는 시니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고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정글이 떠오릅니다. 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는 길은 정말 외롭고도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같이 얘기 나눌 상대도 없고, 그리고 게다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지도 없이 꼭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듯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 지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 보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실패 요소가 이제 뭐 5가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그리고 자금 부족과 가격 원가 문제, 이 2가지를 가지고 힌트를 찾았는데요. 먼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은 힌트를 찾았는데 그 방법을 그럼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점에 저희가 서 있는 점인데 목적지가 여기예요.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위험물들을 피해서 어떻게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을까? 먼저 방향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2번째는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잘 됐다 그래서 훅 나가다가 이런 폭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방향 선택을 잘하고 초기에 이 사이즈를 잘 조절해 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가지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방향이 결국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자. 이거를 정말 잘 만들자랍니다.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를 잘 파악하자.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혹은 이런 니즈가 있는 이런 니즈를 찾았어요. 그럼 바로 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 거야 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푹 뛰어넘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리고 게다가 테크 스타트업들은 사실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서비스보다는 다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고객이 마켓에서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이 5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시장 고객에서 기회를 먼저 발견했다면 그 두 번째 단계로 최소한 유저 스토리, 그러니까 이걸 마치 홍보 자료 같은 거예요. 내가 솔루션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먼저 내 홍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고객하고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게 확인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사면 매뉴얼 들어있죠. 매뉴얼, 사용 매뉴얼. 그거를 제품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성능이나 기능의 얘기가 아니라 뭐 포장, 하드웨어라, 제가 하드웨어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포장이라든가 보관, 이동, 작동, 폐기 등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 걸쳐가지고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객하고 확인을 해보고 이게 다 됐을 때 그럼 고객이 계속 여기 반영을 하거든요. 자기 의견들을. 그 다음에 전체 제품의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만드는 건데 제품의 성능,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정량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법규, 규제, 환경 등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여기에다가 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지, 부품이나 구성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정을 하고 그때부터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고객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이 됐겠죠. 이게 결국 리퀘어먼트 5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바로 푹 점프해가지고 나 뭐 이쪽 분야에서
한 10년 경력 가지고 있어. 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은 고객이에요. 근데 훅 그냥 뛰어넘어서 바로 엔지니어링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 이런 사례들이 고객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 굉장히 작은 차이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은 성공과 실패가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포장이라든가 뭐 작동 상태, 순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UI, UX도 제품의 퀄리티를 결국 결정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인데요. 결국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 뭐 코스트 얼만큼 이게 들지 아니면은 내가 우리 회사가 버닝을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업 계획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IR 자료들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막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담겨 있으면 저희가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갖다가 최소한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 계획이 뭐냐? 사업 계획은 보면 조금 이제 보면은 회사 소개서도 아니고 제품 소개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제 제안서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출연연이나 이제 연구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사업 계획서 다 과제 제안서, 정부 사업 과제 제안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 자신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서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IR 하는 자료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해관계자들이랑 같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운더들과 팀과 같이 쓰는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사업계획서를 막 썼어요. 그럼 저의 의지와 목표죠. 팀들이랑 최소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등등. 그게 결국 펀딩 계획으로 연결이 돼줘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뭐 개발할 때 버닝이 생기기 시작하죠. 버닝 관리 잘못해 내가 1년 만에 개발하겠어. 그럼 돈이 얼마큼 있으면 돼. 그럼 정부 사업 얼마, 시드 투자 얼마 좀 받으면 하다 보면 1년 됐는데 좀 모자라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히 발생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상세하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라는 관점에서 드리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네, 들어있는 게 그죠? 이거보다 굉장히 물론 내부적으로는 더 자세한 계획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그냥 짝대기 쭉쭉쭉쭉. 과연 이게 추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얼마 필요한지 아니면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확신하세요.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물론 굉장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한 80% 이상은 이 정도의 플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금 여기서 이제 사실 약간 엔지니어링 사이드로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갈 텐데, 저희가 각 WBS를 하나하나 좀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고 이 WBS에다가 누가 할지,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여기다 비용도 요거 하나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요거 하고 나면 뭐가 나올지, 이거 할 때 리스크가 뭔지, 바텀업으로 전체 프로젝트 최소한 개발하는 동안은 일정과 비용 같은 걸 좀 추정을 해보자. 그게 왜 필요한 거면 실행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코스트 펀딩 같은 거 부분에서도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거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보는 요즘에 림보드 유행하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 쓰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업 개발 계획, 그러니까 사업 계획 중에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어렵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 네. 불확실성 때문에 워크를 구체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큰 그림은 내가 대충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잘라서 계획을 하라 그러면 사실 개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을 구체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 계획이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계획 한번 해놓으면 뭐하냐.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맥락에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런 계획이 결국 미래의 상황을 갖다 가시화하는 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팀워크. 게다가 요즘에는 뭐 어떤 스타트업이든지 테크 스타트업들은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팀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런 팀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런 WBS를 좀 정의를 하고 뭐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WBS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PBS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PBS 뭔가 하면 제품 분해돼요. 그냥 툭툭툭. 제품을 툭툭툭 이렇게 분해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품 보는데 이런 이제 회로도는 안 들어있는 거죠. 네. 나중에 결국 생산 원가를 추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 계획 안에서 이 양산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전혀 몰라요. 너무 배려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추산이 가능한 기초 자료가 되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WBS라는 건 여기다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가 미팅 뭐 이런 활동들 있죠. 뭐 패러도도 그려야 되고 조립돼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살지, 요건 내가 개발할지 이런 것들을 큰 구조를 갖는 걸 WBS라고 그러는데요.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데스크탑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WBS를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여기에 담당은 누가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일정이 각각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뭐 리스크가 있는 활동이 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바뀌면 결국 리스크도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당된 다음에 리스크가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걸 끝냈을 때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정리해서 요거 전체가 다 썸돼서 전체 프로젝트에 계획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결국 내가 개발하는데 얼마나 일정이 크게 걸릴 거고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갖다 추정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초기 펀딩이나 정부 지원 사업의 계획을 하나 만들어 보자. 네, 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초기에 저희가 사업을 만들 때 사이즈를 이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내가 예를 들면 뭐 테크 스타트업이니까 팁스를 좀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뭐 2017년, 2018년에 뭐 팁스로 이렇게 개발을 할 거다 해가지고 초기에 1억 정도 투자를 받을 계획이고 10억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를 저희가 큰 그림상에서 내가 펀딩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회사의 그 사이즈를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를 갖다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최소한 갖고 큰 그림을 가지고 펀딩 계획도 이거랑 맞물려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주제로는 오늘 처음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했네요. 되게 일찍 끝났는데 네,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에서 있고 이 딥테크 쪽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